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후식으로 토우지가 정의로운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해결사로 살아가던 토우지가 리코를 구하는 데에 실패하고 고조에게 패배해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주력을 깨닫고 부활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일부를 먼저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우지는 곧바로 리코를 찾기 위해 고조의 자네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고조의 임무는 리코를 텐겐이 있는 홍성궁에 데려간 뒤 그녀를 텐겐과 동화시키는 것이니 도쿄 고전 안쪽에 있는 홍성궁으로 빠르게 뛰어가 봤죠. 다행히 리코는 홍성궁에 앉아 있었기에 토우지는 무사했던 거냐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녀는 내 결계를 뚫고 들어오는 인간을 직접 보니 신기하다며 내가 바로 리코가 말한 그 아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리코처럼 생긴 이 여자에게서 어떤 위화감이 느껴졌기에 리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설마 이미 텐겐과 동화를 해버린 거냐고 물었죠. 텐겐은 그의 아까까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토우지가 패배 후 리코는 고조와 함께 홍성궁으로 오게 되었고 텐겐과 동화 의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리코가 동화되기 싫어서 격한 저항을 했다면 텐겐이 새로운 육체로 갈아타는 과정은 매우 길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리코는 텐겐에게 당신은 대단한 존재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내 부탁을 들어주면 순순히 몸을 넘기겠다고 했었죠. 그 부탁은 바로 죽어가는 토우지를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텐겐이라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토우지에게 주력을 불어넣어주는 정도밖에 없다고 했죠. 그의 리코는 그것만이라도 해주라고 부탁하자 그렇게 텐겐은 토우지에게 강제로 주력을 불어넣었고 그 순간 토우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반전술식이 진행된 거였죠. 토우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살린 게 리코였다는 사실에 더욱 자책을 했다가 그 화살을 텐겐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불로불사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껏 많은 여자들이 희생당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무고한 여자들이 죽어야 하냐며 화를 냈죠. 그러자 텐겐은 자신은 딱히 생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이미 살 만큼 살았기에 안식에 들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생을 유지하는 건 과거의 주술사들과 맺었던 속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텐겐이 결계를 치면 그 안에서 주력이 있는 인간이 태어나고 또한 반작용으로 주력 역시 태어나게 되는데 주술사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특권을 위해 텐겐의 결계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었던 거였고 주술사 협회에 있는 그 속박을 깨부순다면 이 세상의 주술사와 주령은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화되어 있는 이 몸에서 자신만 빠져나가게 되니 리코는 다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죠. 그의 토우지는 리코를 구하고 주술사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목표를 주술사 협회로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성을 해 최강이 된 고조와 다시 맞붙게 된다면 자신은 또 다시 패배할 거라는 걸 알았고 고조를 상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자신의 곁에 있던 옥견 2마리 아직은 자신의 주력으로 옥견밖에 소환하지 못했기에 10종형 법술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그 술식에 대한 모든 것이 써져 있는 피술책이 제닌 가문 금고에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곳으로 일단 잠입을 했죠. 토우지는 경비원들을 피해 겨우겨우 비밀 금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금고를 열어 특급 주구 몇 개와 10종형 법술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있는 서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제닌 가문의 술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제닌 가문의 당주 나오비토는 어떤 쥐새끼가 들어왔나 했더니 내 녀석이냐며 제닌 가문에서 스스로 나간 녀석이 이렇게 보물을 노리고 온 것이면 그저 도둑으로 취급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며 주술사들에게 저 녀석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토우지는 어차피 제닌 가문에 대한 애정도 없을 뿐더러 제닌 가문 역시 주술협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이기에 이 기회에 모두 박살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토우지는 일단 방금 얻게 된 특급 주구 유운을 휘둘러 봤는데 유운은 특별한 술식은 없지만 사용자의 근력에 따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였기에 압도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는 토우지에게 딱 맞는 무기였고 그걸 휘두르자 주술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거물급 술사들이 나서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때 토우지의 또래이자 어린 시절 토우지에게 자주 털렸던 나오야가 자신이 토우지를 죽이겠다며 당당하게 나왔죠. 토우지는 나오야를 보면서 너는 한 번도 나를 이겨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지금 내게 덤빈다면 넌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오야는 어린 시절에 나는 술식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에 진 것이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며 투사주법을 시전해 빠르게 이동을 한 뒤 토우지의 복부를 향해 주먹을 꽂아버리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나오비토가 무언가를 깨닫고 나오야에게 어서 피하라고 외쳤고 나오야가 찌른 토우지는 잔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오야의 뒤에서 토우지가 넌 얘나 지금이나 약하구나 라고 하며
곧바로 유운을 크게 휘둘러 나오야의 후두부를 까버렸고, 나오야는 순간적으로 주력으로 몸을 강화했지만 유운의 정통으로 맞자 그대로 머리가 터져버렸죠. 그의 열이 받은 나오비토가 같은 술식을 사용해 토우지를 공격했는데, 토우지는 최근 고조나 게토와 싸움을 했던 터라 나오비토의 투사주법은 딱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나름 3대 명문 가문이라고 떠들면서 그렇게 주술의 재능을 따지던 양반이 어째서 이 정도의 술식밖에 쓰지 못하는 거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비토는 특 1급 술사답게 나오야의 투사주법보다 훨씬 더 강한 성능을 쓸 수 있었기에 토우지를 프레임에 가둬 행동을 제어하려고 했죠. 하지만 투사주법은 주력이 있는 대상에게만 작용하는 거라 토우지는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고, 그대로 석콘도를 사용해 나오비토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토우지는 결국 그렇게 자랑하던 술식이 그토록 멸시했던 내겐 통하지도 않는데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고, 나오비토는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저주받은 녀석이라며 악담을 마구 퍼부었죠. 그의 토우지는 석콘도로 나오비토를 베어버렸고, 기습을 노리고 있던 오오기를 바라보며 어서 덤벼보라고 위풍당당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오기는 그 패기에 쫄아버리고 말았고, 그 뒤에 그의 딸로 보이는 어린 마키가 제가 주력이 없다고 맨날 무시하셨었는데 설마 주력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쫄아버린 건 아니죠? 라고 물었죠. 그의 오오기는 부들거리면서 발도 자세를 잡았는데 오오기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토우지가 먼저 다가가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오기와 나오비토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자 토우지는 사실 당신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처녀주박을 풀고서 십종영법술 옥견을 시전했죠. 나오비토와 오오기는 토우지가 제닌가의 근본 술식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토우지가 소환한 옥견들은 딱 봐도 엄청나게 크고 강해 보였기에 더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종형 법술의 식신은 시전자의 능력에 따라 크기도 커지고 강해졌기에 토우지가 소환한 옥견만 보더라도 토우지는 지금껏 제닌 가문에서 가장 특출난 주력을 지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토우지는 당신들의 마지막은 그렇게나 빨아제꼈던 제닌 가문이 술식으로 해주겠다며 옥견들을 시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토우지는 십종형 법술에 대한 정보를 정독하게 되었는데, 더 많은 식신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직접 그 식신들을 상대로 조복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우지는 식신들을 차례대로 조복을 시작했는데, 처녀주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주력량을 가진 토우지였기에 그들을 조복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복해야 할 식신은 바로 마오라. 그 마오라는 과거 고조가의 유관을 가진 술사와 동기어진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쓰여 있었고, 그렇다는 말은 마오라만 조복할 수 있다면 고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에 반드시 조복해야 했죠. 하지만 역사상 제닌가의 술사들은 그 누구도 마오라를 상대로 조복할 수 없었다고 쓰여져 있었기에 토우지는 지금껏 한 번도 조복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뒤 마오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마오라의 능력은 상대의 기술을 맞으면 이후 적응을 하며 내성을 갖기에 술식을 사용하는 주술사 상대로는 최악의 상성을 지닌 식신이었고, 그렇기에 술식의 다양성이 없는 제닌 가문이 술사로서는 마오라를 파괴할 수가 없었다는 걸 알았죠. 그의 토우지는 마오라에 대한 대략적인 대응책을 세워놓은 뒤 마오라를 소환해 조복의식을 실시했는데, 조복의식을 실시해 마오라의 공격 대상이 되는 순간 토우지는 처녀주박을 이용해 신체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혹시나 처녀주박 상태가 되었을 때 십종형 법술이 해제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마오라는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한번 타겟으로 삼은 토우지가 처녀주박이 되었다고 해도 그를 여전히 조복의식 참가자로 인식할 수 있었죠. 토우지는 곧바로 빠른 움직임으로 뛰어가 마오라를 공격했는데, 마오라는 처음에는 토우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당하다가 점점 토우지의 속도를 반응하며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우지는 그의 여러가지 주구를 꺼내 마오라를 공격했는데, 마오라에게는 그 공격들이 일회용 무기가 되는 것처럼 한 번 맞은 무기는 그 다음부터 타격을 입지 않았죠. 하지만 토우지는 그 싸움에서 마오라의 특징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다른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각각의 다른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였고, 한 무기로 한순간에 여러 번의 타격을 하면 그 데미지를 전부 해석해 적응을 해야 하는 것처럼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토우지는 석콘도를 꺼내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난도질을 하자 마오라는 영혼까지 베이는 커다란 타격을 입고 그것을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했죠. 그때 토우지는 자신의 무기 중 가장 파괴력이 높은 유운을 들고 하늘 높이 점프를 한 뒤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마오라의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아직 석콘도의 타격을 회복하지 못했던 마오라는 운석이 떨어진 것과 같은 파워의 유운을 정통으로 쳐맞고 마침내 온몸이 붕괴되며 조복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죠. 토우지는 제닌 가문이 술사 중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던 마오라 조복을 해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로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종용 법술과 처녀주박을 사용해 주술협회를 뒤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게토 스구루는 이전에 토우지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멘탈에 큰 충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후 고조에 의해 토우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죠. 게토는 나름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며 고조와 함께 최강의 콤비로 불렸지만 고조는 각성으로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올랐고 같은 또래인 토우지에게도 졌다는 것에 강함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성교라는 집단을 만든 후 악착같이 주령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 세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부자들에게 주령을 붙인 뒤 그걸 퇴치해주겠다는 핑계로 거액의 돈을 거뒀고 그 돈으로 점점 더 세력을 불려 주술계에서도 입김이 닿는 수준의 거물이 되었죠. 그러다 제닌 가문이 의문이 술사에게 멸문당하다시피 했기에 게토와 반성교는 기존 3대 가문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후드를 쓴 남자가 찾아와 주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그는 그 퇴치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들고 왔기에 게토는 호구 한 명 물었다는 생각에 그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죠. 그런데 게토가 본 것은 주령이 아닌 주력으로 만들어진 식신이었고 그 남자가 후드를 벗자 토우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특급 술사라는 녀석이 이렇게 장사질이나 하고 있었던 거냐고 조롱했고 게토는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냐며 당황했죠. 토우지는 긴 말 필요 없이 지금부터 나는 이 썩어 빠진 곳을 청소하겠다는 말을 했고 게토는 오히려 내 녀석이 살아있어서 잘 되었다며 일전의 방심에서 너에게 졌지만 그 이후로 특급 수준의 주령들을 모아 예전과는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힘으로 직접 너를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토우지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손을 까딱거렸고 게토는 곧바로 특급 주령들을 꺼내 토우지를 공격했죠. 그러자 토우지 역시 옥견들과 누에를 소환해 그 주령들과 맞붙게 했는데 게토는 가만 생각해보니깐 어떻게 내가 주술을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토우지는 뭐 늦게 재능이 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게토는 사실 토우지가 저번 싸움에서 자신보다 유리했던 건 주력이 느껴지지 않아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였지만 이런 식으로 주력이 발현한 거라면 저번보다 훨씬 쉽게 상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토우지는 자 소환수는 소환수끼리 싸우게 하고 우리 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며 처녀주박 상태가 된 뒤 그대로 게토에게 순식간에 뛰어가 발차기를 했고 게토는 팔을 주력으로 최대한 강화하며 가드를 했지만 엄청난 괴력에 맞고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게토는 여전히 토우지의 식신들이 필드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주력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당황했고 토우지는 그게 바로 재능 아니겠냐며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각성을 한 토우지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완성시키며 원작과 다른 순서로 세계관의 강자들과 싸우는 전개를 해봤어요. 이 시리즈가 겨우 2부 연재 기준 컷은 넘어서 2부가 나왔지만 이번 시나리오가 별로 조회수와 좋아요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해 여기서 연재가 종료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연재를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さようなら。